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프레드의 호레드군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6강째를 하고 있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5강에서 독일어 전치사 중에서 특히나 4격 지배 전치사를 같이 봤죠. Präpositionen mit Accusativ Objekt 해가지고 자, 오늘은 이제 3, 4격 지배 전치사라는 걸 할 텐데 3, 4격 지배 전치사 흔히 독일어로 이제 Wechselpräposition이라고 Wechsel 변화하는 Präposition이라고 해서 3사격 지배전치사를 그렇게 부릅니다. 특히나 이 3사격 지배전치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전치사만 이해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전치사에 딸려서 같이 쓰게 되는 동사들에 대한 이해가 기본으로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동사를 같이 공부해야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헷갈리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4강, 5강, 6강에 걸쳐서 여러분들이랑 전치사를 정리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집중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하는 거니까 혹시라도 이번에 잘 정리가 안 되면 여러분들 반드시 공부를 하고 넘어가셔야 되고 이 강의 목적을 아시죠? 기본적으로는 베아인스에 들어가시는 분들 혹은 이미 베아인스에 들어갔는데 조금 아리까리한 게 남아있다. 조금 정리를 해야 되겠다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여러분들 복습하시는 용도로 활용하시면 좀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높아심에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보는 강의 컨텐츠가 만약에 내가 독일어를 공부한 입장에서 생판 처음 보는 거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반드시 다른 강좌를 듣고서 오셔야 되는 겁니다. 자, 언제나 그랬듯이 좋아요, 구독하기, 공유하기 많이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독일어 전치사에 대해서 보고 있었는데 사실 독일어 전치사라는 게 뭔지는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 번 복습을 했죠. 그러나 다시 한번 보는 차원에서 간단히만 봅시다. 명사 앞에 위치한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어떤 새로운 의미가 탄생하게 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어떻다? 서로 분리될 수 없다라는 거. 그리고 분리될 수 없는과 동시에 없음과 동시에 그 붙어있던 명사 또한 원래 명사로서의 기능인 주어라든가 목적어라든가 이런 역할을 할 수가 없다고도 말씀드렸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반복하는 거예요. 요 특히나 주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 꼭 명심해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밑에 예문들은 우리가 이미 수없이 봤으니까 사실은 요건 넘어가고 그 다음 게 중요하니까 다음 걸로 봅시다. 자, 독일어의 3, 4격 지배 전치사 흔히 Wechselpräposition이라고 하는 것은 요런 것들이 존재해요. an, auf, hinter, in, neben, über, unter, vor, zwischen 요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자, an부터 살펴봅시다. 자, an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는 어떤 거냐면 맞닿아 있는 거예요. 면이 맞닿아 있는 거. 이런 경우들은 보통 an을 쓰죠. 그래서 예문을 봅시다. Peter hängt das Bild an die Wand라고 있고 밑에 예문은 Jetzt hängt das Bild an der Wand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일단 문장에서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게 뭐죠? 항상 동사죠. 그렇죠. 동사를 살펴보니까 선생님 여기 있는 행엔하고 여기는 행엔하고 똑같은 동사 행엔 아닌가요? 그런데 둘이 동사가 다릅니다. 자, 행엔이라고 하는 녀석은 좀 독특해요. 행엔은 동사 원형 행엔을 찾으면 동사가 사실 두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개가 각각이 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행에는 우리말로는 걸려 있다와 걸어 두다 두 가지가 다 나옵니다. 걸어 두는 동작과 걸려 있는 상태, 제가 동작과 상태라고 표현하고 있죠. 동작과 상태를 가지고 동사를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엔 같은 경우 거는 동작일 때는 동사가 있는 그대로 규칙 변화를 해요. 그래서 행엔, 행태, 게행트로 변합니다. 행엔 여기서는 행트 과거형 말하는 거죠. 프레테르툼 그리고 이제 파티시프에 가면은 이게 게행트가 되겠죠. 게행트. 그런데 이게 걸려 있다라고 하는 상태를 나타내는 행엔이 어떻게 변하냐면 힝으로 변하고 그 다음에 행엔힝 게항엔으로 변합니다. 행엔힝 게항엔. 그래서 단순하게 동사 원형만 놓고서는 그냥은 알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첫 번째, 이 걸어두는 동작일 때는 누군가가 무엇을 걸겠죠. 그죠? 밑에 있는 건 뭐예요? 무엇인가가 걸려 있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뭐냐면 동작일 때는 반드시 동작의 주체와 객체가 따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누군가가 무엇을 건다 설명이 되겠죠. 첫 번째 문을 보시면 피터가 그죠? hängt das Bild 그림을
건다는 거죠. 그쵸? 여긴 이렇게 아쿠사티브 목적어가 등장하네요. 밑에 거 보면 jetzt hängt das Bild an der Wand. 여기서는 행인이라는 동사에 대해서 주어인 das Bild밖에 없죠. 이거에 대한 목적어 현재 없죠. 그죠? 참고로 위의 문장에서 das Bild는 얘는 아쿠사티브 오브젝트고 밑에 있는 문장에서 das Bild는 얘는 지금 subject입니다. 형태가. 그런데 단지 중성명사이기 때문에 das, des, dem, das 노미나티브와 아쿠사티브 1격과 사격 형태가 동일하죠. 그래서 위아래가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위의 문장에서는 아쿠사티브 오브젝트입니다. 왜냐하면 피터라고 하는 주어가 존재하죠. 피터가 그림을 걸겠죠. 그림이 피터를 걸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동작일 때는 항상 동사에 대한 주어와 목적어가 모두 존재하게 된다. 그리고 그때 만약에 이런 식으로 an이라든가 뭐 auf라든가 hinter, in, neben, über, unter, vor, zwischen 요런 식의 흔히 말하는 3, 4격 지배전치사가 등장하면 벡셀 프레포지션이 등장하면 그때는 동작일 때는 이거 플러스 아쿠사티브 상태일 때는 요 전치사들 플러스 다티브를 쓰게 된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행인이 동작이었죠. 걸어두는 동작. 그래서 어떻게 했다? 안 디반트에서 아쿠사티브로 쓴 겁니다. 왜냐면 반트란 그 명사 자체가 여성 명사죠. 안 디반트. 그래서 피터가 그림을 벽에다가 갖다 거는 그 동작입니다. 그럼 갖다 걸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림은 걸려 있겠죠. 그래서 jetzt 즉 이제는 hängt das Bild. das Bild가 hängt 어떻다? an der Wand 벽에 걸려 있다라는 거죠. 벽면에 걸려 붙어 있겠죠. 제가 그랬죠. an이라고 하는 건 면과 면이 붙어 있는 경우들을 보통 an을 쓴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am Tisch라고 하는 거 나는 어디에 있어? am Tisch라고 하는 게 am Esstisch든 Schreibtisch든 뭐예요? 책상이 이렇게 있으면 제가 그림을 참고로 굉장히 못 그리는데 이해해 주세요. 책상이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여기쯤 요렇게 짠 하고 앉아 있겠죠. 예, 제 기준에서 굉장히 잘 그린 겁니다. 면에 앉아 있죠. 그래서 am Tisch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창가도 마찬가지죠. 창문이 이렇게 있는데 창가 옆에 이렇게 서죠. 그래서 am Fenster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차나 비행기에서도 am Gang 강은 복도죠. 복도 쪽에 맞붙어 있는 거냐, am Fenster 창가 쪽에 맞춰 앉을 거냐 이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an이라는 건 이제 장소의 의미들 보통 맞붙은 개념들을 보통 am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사물에 대해서 am Fenster, 뭐 am Tisch 이런 식으로 할 때, am Computer 이런 식으로 그죠? 컴퓨터도 이제 직접 보면 for them 컴퓨터란 말 쓸 수도 있지만 am PC라는 말도 쓸 수 있죠. 그렇게. 어쨌든 여기서는 그래서 동작이냐 상태냐를 가지고 큰 틀에서 구분하게 되어 있다. 나머지 전체도 마찬가지예요. 동사를 가지고 이것이 동작인지 상태인지에 대해서 구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요번에 아우프를 살펴봅시다. 아우프라고 하는 녀석은 뭐뭐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으버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으버는 뭐뭐 위에예요. 우리말로 똑같이. 그런데 자, 다시 한번 면을 그려볼게요. 자, 요렇게 여기 맞붙어서 위에 있으면은 아우프고요. 어떤 면이 있는데 그 위에 이게 떨어져서 있으면 으버가 되는 겁니다. 으버. 요렇게 하면 아우프 맞붙어 있죠? 아우프. 요렇게 떨어져 있으면 으버가 되는 게 기본이에요. 참고로 여러분들 우버이츠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게 뭐냐면 독일어 이 우버라고 하는 전치사용 건데 이게 영어로 따지면 오버죠, 오버. 뭐뭐 이상의 뭐 할 때 이런 거.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우버를 가지고 자꾸 여기저기서 따다 쓰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우버 뭐 하는 거 우버 택시라는 것도 택시 그 이상의 택시 이런 식으로 우버를 갖다 쓰는데 그게 우버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사실 독일어의 우버에서 온 표현이다. 그런데 이 umlaut를 못 갖고 갔다 보니까 그냥 우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우버가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우버가 되겠죠. 우리는 이제 알고 있으니까. 자, 어쨌든 auf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 자, 예문을 봅시다. Gerda legt das Buch auf den Tisch. auf den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Jetzt liegt das Buch auf dem Tisch죠. 자, 여기서도 보니까 동사가 두 개 갈라집니다. 첫 번째 동사 원형은 뭐죠? legen이라는 동사고 밑에 있는 동사는 liegen이라는 동사죠. 자, 어떤 차이가 있죠? 의미상으로? legen 같은 경우는 놓아두는 동작이고요.
리게는 놓여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놓아두는 동작이기 때문에 뭐가 있어야 돼요? 동작의 주체와 그 동작을 했을 때 나타나는 어떤 객체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subject와 object가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데 게으다가 놓아두는 동작을 하는 사람이겠죠. 그럼 놓아두는 물체는 뭘까요? 바로 das Buch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체와 객체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게으다가 놓아둡니다. 놓아둔 동작을 합니다. 무엇을? das Buch를 책을 어디에? auf den Tisch. 동작일 때는 뭐라 그랬어요? 아쿠사티브를 쓴다 그랬죠? auf den Tisch. 자, 조심하셔야 될 거는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죠. 특정 전치사는 반드시 다티브랑 쓰고 특정 전치사는 반드시 아쿠사티브를 쓰는 경우가 있었죠. 그 경우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처럼 흔히 삼사격 지배 전치사라는 녀석이 나오면 그때는 동사를 보고서 이것이 상태인지 동작인지를 본 다음에 전치사 뒤에 격을 결정하는 겁니다. 원래 다티브만 써야 되고 원래 아쿠사티브만 써야 되는 녀석들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건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삼사격 지배 전치사 벡슬 프레포지션들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자, 리겐 같은 경우도 리겐, 리크트, gelegt 규칙 변화하고 리겐 같은 경우는 불규칙 동사죠. 여러분들이 설마 아직도 불규칙 동사를 다 못 외우고 있다면 조금 심하게 좀 반성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불규칙 동사는 안 돼 있으면 반드시 복습을 철저히 하고 공부를 가셔야 됩니다. 나중에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동사 변형을 추가적인 다른 동사도 못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독일어는 전철이 발달해 있잖아요. 그 트레인, 이거 서브웨이 이거 그냥 말고 분리 전철이라고 하는 거.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네임인이라는 동사를 이해를 못하면 동사 변화를 모르면 이걸로 끝이 아니라 benehmen, zunehmen, mitnehmen, entnehmen, 뭐 abnehmen 이런 수많은 앞에 붙는 이 전철로 바뀌는 동사들 모두 다 변화를 못하게 되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규칙 동사표를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되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리크는 뭐라 그랬어요? 놓여 있다라 그랬죠. 상태죠. 그러니까 주어만 필요하죠. 무엇이 놓여 있다 이렇게니까. 그죠? 대상이 필요하지 않죠. 상태니까. 어디에? auf dem Tisch. 책상 위에 놓여져 있는 상태다라는 얘기죠. 게다가 legt das Buch auf den Tisch. 책상에 책을 두고 그랬더니 이제 책은 책상 위에 놓여 있다라고 되는 거죠. 이렇게 의미상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힌터를 봅시다. 힌터는 뭐뭐 뒤에죠. 그죠? 자, Guido stellt sich hinter den Stuhl. Jetzt steht Guido hinter dem Stuhl. 자, hinter den Stuhl과 hinter dem Stuhl이 나왔네요. Stuhl 하면 Stuhl 뭐죠? 의자죠, 의자. 자, 여기서는 stehen 동사가 등장했어요. 뭐죠? 서 있답니다. 서 있다. 그리고 위에는 뭐냐면 stellen 동사가 등장했어요. 세운다는 거, 세우다. 자, 그래서 stелlen을 쓰게 되면 뭐예요? 누가 세우는지가 있어야 되고 뭐가 세워지는지 어떤 대상도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 요걸 안 썼네요. 네, 요렇게 세워지는 대상도 존재해야 되겠죠. 동사에 대해서. 그죠? 누가 하는지가 있어야 될 것이고 무엇이 세워지는지 이렇게 두 가지가 다 나와야 되는데 자, 독일어에서 이건 뭐 프랑스어도 마찬가지지만 혹시라도 프랑스어를 공부하시면 아실 거예요. 그 reflexive verb라고 하는 거, reflex이라고 하죠. 이 동사에 대해서 주체와 객체가 같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반사된다 그러죠. 내가 무엇을 하는데 하는 대상도 나야. 그래서 반사된다 해서 반사되어 돌아온다. 재귀 동사라고 해요. 다시금, 다시 제자 써. 귀소 본능이라고 하죠. 귀자가 돌아온다. 다시 돌아오는 동사. 즉 ich rasiere mich 이렇게 쓰는 거죠. 이런 것들. 자, 참고로 rasieren. 자, 여러분들이 this가 들어가는 동사를 이해하는 방법은 사실은 this가 없을 때 그 동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rasieren의 뜻은 면도하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waschen 같은 경우는 씻다가 아니에요. 그냥 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뭐냐면 자, 털을 깎답니다. 면도하다 그러면 ich rasiere가 끝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ich rasiere mich라고 하는 이유는 털을 깎다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털을 깎는 거죠. 그러니까 ich rasiere mich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영화에 그런 장면 나오죠.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왜 음? 남자 주인공이 뭐 병원에 뭐 들어 누워 있거나 뭐하거나 아프거나 하면 아니면 뭐 로맨틱한 상황에서 여자 주인공들이 남자 주인공들 얼굴 이렇게 대충 면도해 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죠? 한 번쯤 봤잖아요. 그죠? 예? 예전에 어디 무슨 드라마 보니까 나오던데? 어디 나왔 뭐죠? 괜찮아 사랑해인가요? 어디선가 한번 봤었어요. 네. 우결에서도 나왔었네 옛날에 송재림이랑 김소은 나오는 거에서. 자, 그렇게 라지어는 주체가 있고 라지어건에 대한 객체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보통 집에서 남자들이 자기가 자기 얼굴 면도하죠. 그러니까 ich rasiere mich가 되는 거예요. 자, stellen 같은 경우도 세워두는 어떤 동작이라서 세워두는 주체가 있고 세워지는 어떤 객체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그냥 가서 쓰는 건데 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뭐예요? Ich stelle mich 하는 것처럼 Guido stellt sich가 된 겁니다. 그냥 지가 지 스스로 가서 쓴 거예요. 그죠? 우리가 가서 쓰잖아요. 어디로? hinter den Stuhl. 의자 뒤로 가서 그냥 선 거예요. 지가 지 스스로. 그러니까 sich를 쓴 거죠. 그런데 지가 가서 서고 나면 그 다음 뭐예요? 기도는 steht, 서 있는 거죠. 이제는 어디에? hinter dem Stuhl. 자, 그래서 stellen 같은 경우는 세워두다라는 동작이에요. 그래서 지가 지수로 갔으니까 ich stelle mich가 되는 거고 기도 stell sich가 되는 거죠. 그때는 어떻게 쓴다? hinter 이 3, 4격 지배전사 다음에 반드시 아쿠사티브를 써서 hinter den Stuhl을 쓴 거고 밑에 있는 거 yetz에서는 steht죠. 서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니까 그냥 주어만 필요하고 그리고 hinter dem Stuhl 해서 dativ를 썼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겠죠. 사실은 이 안부터 시작해서 zwischen 까지가 모두 같은 패턴이에요. 그런데 의미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똑같은 설명을 계속하게 되는데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해가 정확히 안 될까 봐 계속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으로서도 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똑같은 설명을 계속하는 겁니다. 자, in을 봅시다. in Kai steckt das Geld in die Tasche. 자,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겠죠. stecken이라고 하는 동사도 어떤 동작을 나타냅니다. 자, 근데 앞에서는 예를 들면 레겐과 짝을 이루는 거 리겐, 놓아두는 동작과 놓여 있는 거, 그리고 세우는 거 슈텔렌과 그거에 대한 상태로 슈틴이 있었죠. 그리고 형태가 똑같지만 걸어두는 동작인 행엔과 걸려 있는 상태인 행엔, 이때는 근데 대신에 동사 변화가 다르다고 했어요. 요런 식의 구조를 존재했는데 반드시 이래야만 쓰는 건 아니에요. 자, 슈테켄이라고 하는 건 뭐야? 꽂아두는 거죠. 슈테켄 어디다 꽂아준다 할 때. Keinen steckt das Geld 어디에? In die Tasche. 돈을 주머니 안에다가 꽂아 넣었어 라는 얘기예요. Das Geld를 steckt. 그래서 어디에? In die Tasche. 주머니 안에 쏙 동작이죠. 그래서 in die Tasche 방향성을 보여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꽂아놓고 나면 das Geld는 어떻게 돼요? ist jetzt 지금 이제 상태죠. 상태. 뭐뭐이다. sein 동사니까. 어때요? In der Tasche. 그러니까 이제는 지갑 혹은 주머니 안에 있다. 그죠? 상태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neben 봅시다. Klaus setzt sich neben Michaela. 자, 그리고선 여기는 setzen 나오고 sitzen 나오죠. 자, setzen 같은 경우는 앉히다고요. 그 다음에 sitzen은 앉아 있답니다. setzen이 앉히다예요. 그래서 setzen Sie sich라고 하죠. 앉으세요. setzen Sie sich라고 하죠. 자, setzen Sie sich 혹은 요렇게 setzen Sie sich 쓰는 이유 뭐예요? 당신이 앉히세요. 누구를? 네 스스로를. 그래서 제귀 동사가 되는 거죠. 왜요? 앉히다라고 하려면 앉히는 주체가 있어야 될 것이고 앉히는 객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내가 스스로 앉는 거니까 setzen Sie sich가 되는 거죠. 네 스스로 너를 앉혀. 네가 앉는 거니까 라는 거죠. 그래서 주체와
객체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때 제귀 동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클라우스는 setzt sich neben Michaela. 자, 미샤엘라라는 건 사람 이름이다 보니까 그 어떤 관사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neben 예를 들면 neben die Michaela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neben Michaela로 한 겁니다. 그러나 엄밀히 문법적으로 따졌을 때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neben 다음에 아쿠사티프가 되는 거죠. 클라우스 setzt sich neben Michaela. 미샤엘라 옆에 앉는다, 앉는 동작입니다. setzen sich. 그래서 여기 얘가 곧 얘가 되는 거라서 제귀동사 형태가 된 거예요. jetzt 이제 앉으니까 jetzt 이제는 sitzt 앉아 있다 앉는 상태죠. 누가? 클라우스가 neben ihr 그녀 옆에. 자, sie였는데 이제 상태니까 다티브가 필요해서 sie, ihr, ihr, sie 해가지고 다티브의 이를 썼죠. neben ihr 그녀 옆에 앉아 있다 상태가 되겠죠. 이렇게 sitzen과 sitzen 요 관계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Uber에 대해서 봅시다. Uber 이거 Weber 아니에요. Weber라고 하면 우이 하면서 입이 벌어지죠. 위 하고 좌우로 벌어지죠. 그게 아니라 우, 우 입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우 하고 입을 삐쭉 내민 상태 그대로 우, 그죠? 소리가 달라요. 자, er hängt die Lampe über den Tisch. 자, 행동의 주체가 보이고 행동의 객체가 보이네요. 그가 hängt die Lampe über den Tisch. 자, 그러다 보니까 행동의 주체와 객체가 따로 보이면 뭐라 그랬어요? 동작이라 그랬죠. 그죠? 누군가가 무엇을 하다.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이면 이렇게 오브젝트가 보이면 동작이라 그랬죠. 물론 이 객체가 이 주체와 동일하면 그땐 여기가 this가 되면서 뭐가 돼요? reflexive verb가 되는 거죠. 그런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객체가 있냐 없냐를 가지고 판단하면 좋습니다. die Lampe 전등을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다는 동작이죠. 전등을 걸어둔다. 전등을 설치한다. 건다. 자, 그런데 제가 아까 über하고 auf의 차이점 말씀드렸죠. auf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붙어 있는 거고 über는 이렇게 떨어져서 위에 있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말이 되겠죠. 왜요? 이렇게 탁자가 있으면 당연히 전등은 그 위에 이렇게 설치하죠. 짠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요러니까 떨어져 있는 위잖아요. 요렇게 거리감이 있죠. 요렇게. 그래서 über를 쓰게 돼. über die 그러니까 über den Tisch라고 해서 이렇게 뭐뭐 위에 떨어져 있는 위에를 표현하기 위해서 über를 썼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죠. 자, 그렇게 걸고 나면 이제는 이 람페는 어떻게 해요? die 람페는 여기서 sie로 받은 거죠. die 람페를 hängt sie über dem Tisch죠. 이제는 식탁 내지는 책상 위에 hängt 걸려 있는 상태죠. 자, 말이 나온 김에 봅시다. 책상은 Schreibtisch라고 보통 하죠. Schreibtisch라고 하고 그러면 식탁은 뭐라 그러죠? 먹는 곳이니까 Esstisch겠죠. Essentisch 아닙니다. Esstisch예요. Schreibtisch, Esstisch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더 추가적으로 단어를 만들 수도 있겠죠. 자, 요번에 unter 보죠. unter는 뭐뭐 아래죠, 아래. Der Hund legt sich. 자, 여기서 또 한 번 제규동사 형태가 나왔고 jetzt liegt der Hund라고 나와 있네요. 자, liegen과 liegen 다시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똑같은 설명인데요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자꾸 반복을 하면서 복습을 해 놓으셔야 머릿속에 쏙 들어가겠죠. 리겐 같은 경우는 놓여 있는 상태고요. 리겐은 놓아둔 동작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걸 하는 사람과 그 동작과 그 동작에 대한 객체가 존재해야 되는데 멍멍이가 지 혼자 가서 들어 놓을 수 있죠. 스스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작을 하는 사람과 그 동작의 대상이 동일하니까 요것이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는 같은 거라서 뭐가 돼요? this가 되는 제귀동사가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legt sich unter den Tisch라고 쓰면서 아쿠사티브 썼고 동작이니까 멍멍이가 지 혼자 뭐예요? 식탁 밑으로 혹은 책상 밑으로 들어가 눕는다라는 얘기죠. legt sich unter den Tisch. 그렇게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der Hund 그 멍멍이는 liegt 들어 누워 있다는 거죠. 놓여 있다, 들어 누워 있다. 어디에? unter dem Tisch. 이렇게 이때는 dative 바뀌었죠. 동작일 때는 accusative, 상태일 때는 dative.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for 봅시다. for는 장소상으로 뭐뭐 앞에라고 하는 거죠. Luis stellt sich vor das Fenster. 자, vor das Fenster, vor dem Fenster 다르죠? 위에는 보면 stellen이라고 하는 동사고 밑에는 stehen이라는 동사죠. stehen이라는 동사는 어디에 뭔가 서 있다죠. 자, 참고로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목적어가 없어요. 무엇이 어떠하다 그냥 그 자체로 끝이기 때문에. 그죠? 얘는 어때요? 동작이기 때문에 무엇이 무엇을 어떻게 하다라는 게 필요하죠. 슈텔렌 놓아두는 거죠. 슈테인 그래서 세워두는 거, 슈테인 그래서 서 있는 거. 그런데 루이스가 세워둬요. 무엇을? 지 자신을 어디다가 서 있을 수 있죠. 어디에? 너 창가에 가서 서 있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가서 지 스스로 가서 서 있겠죠. 그런 것처럼 동작의 주체와 객체가 같을 때 일어나는 게 바로 예, 미시라든지 디시라든지 지시라든지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뭐가 나타난다? 제귀 동사형태가 나타난다. stell sich라고 씀으로써 루이스는 지 스스로 하는 거죠. 지가 어디로? for das Fenster 해가지고 창문 앞으로 가서 선다. 지가 가서 서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 창문 앞에 가서 서겠죠. 그럼 동시 끝나고 나면 어때요? 그는 steht 서 있다. 어디에? for dem Fenster 책상 앞에서 창문 앞에 서 있다. 그러니까 동작일 때는 3, 4격집에 됐을 다음에 아쿠사티브가 필요해서 for das Fenster가 됐고요. 상태일 때는 다티브 쓰니까 for dem Fenster가 됐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동사의 차이를 가장 먼저 이해할 수 있어야 그래야 이 전치사 편도 같이 공부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zwischen 봅시다. 요건 색칠이 잘못되어 있네요. 요거와 요건 아니에요. zwischen 봅시다. 뭐뭐 사이란 얘기죠. 사이. Er setzt sich zwischen zwei Frauen이고 jetzt 해놓고 sitzt er zwischen ihnen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sitzen이라고 하는 건 앉히는 거고요. 그리고 sitz는 앉아 있는 상태죠. 무엇이 어떠다 하다 상태는 그러니까 당연히 요렇게만 나오겠죠. 예를 들면 er sitzt 그는 앉아 있습니다. 끝. 앉아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앉히다라는 말이 돼버리면 누가 앉히다 무엇을 이게 다 필요하겠죠. 그죠? 이 무엇을에 해당하는 게 만약에 자기 자신이면 여기가 뭐라고 된다고요? sich가 되면서 제귀동사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는 스스로 그냥 앉는 거죠. 지가 앉는 거예요. 누구 뭐 어디 가서 스위신 뭐뭐 사이에. 그런데 동작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스위신 다음에 아쿠사트 필요하죠. 그런데 그냥 관사 없는 일반 명사다 보니까 그냥 zwei Frauen 해서 복수형 Frauen을 썼을 뿐이죠. zwischen zwei Frauen 두 여성분 사이에 가서 지가 가서 앉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그런 상황이죠. 지하철에 자리가 요렇게 있고 여기에 여성분, 여기 여성분 앉아 있는데 여기 쑥 사이 가서 앉을 수 있죠. 그죠? 그런 식으로 Er setzt sich zwischen zwei Frauen. 그죠? 그렇게 앉고 나면 이제 걸어가는 거 말고 앉고 나면 뭐가 돼요? 그러면 그는 Er sitzt 앉아 있다. 앉는 상태다. zwischen 어디 사이에? zwischen ihnen. 자, zwei Frauen 같은 경우는 대명사로 받으면 sie겠죠. 그들 해가지고 그죠? 소문자 sie로. 자, 소문자 the에 대한 다티프가 필요하다 보니까 이내는 거죠. 이는 그죠? 복수형으로 the에 대해서 이는 the니까 다티프와 코스프트 각각이 이는과 the니까 그때 다티프로 이는을 쓴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삼사격 지배전치사라는 건 그냥 전치사 그 자체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동사를 기준으로 같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앞서서 동사를 먼저 설명을 했던 거고요. 문장 내에서도 가장 먼저 항상 동사를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 동사를 이해하고 있어야 그걸 바탕으로 삼사격 지배전치사 관계도 이해하게 되는 거고요. 동시에 그 동사를 제대로 이해해야
그 속에 나타나는 제귀동사의 의미, 제귀동사의 쓰임까지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꼭 동사를 사전에 찾아 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뭐 니면 뭐 take의 뜻 긴 가다 이렇게만 외우지 마시고 항상 제가 첫 강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예를 들면 스스로 혼자 존재할 수 있는 것인지 존재할 수 없다면 다티프를 필요로 하는지 아쿠사티브 필요하는지 혹은 둘 다 필요로 하는지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전치사를 꼭 데리고 다니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한꺼번에 연계해서 공부를 해 주셔야 제대로 된 독일어를 공부할 수 있고 사실 그거는 독일어뿐만이 아니라 영어, 프랑스어 할 것 없이 모든 알파벳권 언어의 공통 특징이다 보니까 공부를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철저하게 정리를 해가면서 공부하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